안녕하세요. 책꾸미입니다.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에 대해 최대한 정확하고 유용한 답변을 제공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2006년 6월 기준금리를 5.25%까지 인상한 이유가 뭐야? 2006년 6월에 기준금리를 5.25%까지 인상시킨 이유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미국 경제는 꾸준한 경제 성장세를 보이면서 고용률도 개선되었지만 이로 인해 물가 상승 압력이 커졌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이를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시키면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당시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과열은 대출금리를 인하하면서 가격이 불안정하게 상승하는 현상을 초래하며 결국은 거품이 만들어져서 부동산 시장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억제하고 미국 경제 전반에 대한 경고와 신뢰를 보여주려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억제에 성공했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2006년 6월에 기준금리를 5.25%로 인상시킨 이후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은 일시적으로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금융위기와 같은 경제적 충격 요인이 등장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시 상승하는 등 경제적 상황에 따라 인플레이션 유발 요인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플레이션을 완전히 억제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지금과 같은 금리 인상을 이어가면 인플레이션 억제에 성공할 수 있지만 다른 경제학자들은 고용률 상승이나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인플레이션 유발 요인이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완전한 인플레이션 억제는 어렵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5.25%까지 금리 인상 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져서 금융위기까지 번진 거네. 2006년 6월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기준금리를 5.25%까지 인상했습니다. 이후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 부실이 증가하면서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 부실의 원인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준금리 인상이 부동산 가격 하락을 유발하고 이에 따라 서브프라임 대출 부실이 발생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금융위기의 원인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 부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5.25%까지의 기준금리 인상이 모든 원인 중에서 주요한 요인이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유가 뭐야? 2008년 금융위기의 발생 원인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이를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 부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은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에게 대출을 주는 것으로 대출 이자율은 높지만 대출 신청자들의 상환 능력이 미미하다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러한 대출 상품들이 부실화되면서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주게 되었습니다. 2. 부동산 가격 하락. 2000년대 초반에는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2006년 이후에는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택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3. 유동성 위축. 금융회사들이 여러가지 파생상품과 같은 복잡한 금융상품들을 발행하면서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졌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금융상품들이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이 일상화되면서 유동성이 위축되고 금융시장이 침체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4. 지역 금융위기의 확산. 미국의 금융위기가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확대됨에 따라 유럽, 일본 등 다른 지역의 금융시장에서도 충격이 확대되면서 금융위기가 전 세계적인 문제로 발전되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금융위기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금리 인상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라는 거네. 금리 인상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금리 인상이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미국 달러의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리 인상 정책이 금융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따라서 금리 인상 정책의 성공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금융위기보다 더 위험한 상황을 막기 위해 금리 인상을 한 거라면 그 위험한 상황이란 게 어떤 게 있어? 금융위기 이외에도 여러 가지 경제적 위험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대규모 인플레이션, 경제 불균형, 금리 돌파, 글로벌 금융 불안 등이 있습니다. 대규모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물가 상승률이 급격히 상승하여 경기 침체를 초래할 수 있으며 경제 불균형이 발생하면 수출과 수입이 불균형하여 경제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금리 돌파는 중앙은행의 기준금리가 시장금리보다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며 글로벌 금융 불안은 글로벌 경제가 휘청이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여 정부와 중앙은행은 경제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결국 금융위기를 각오하더라도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이유는 달러 패권 때문이네. 달러는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화폐이기 때문에 미국 경제의 안정성과 성장이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미국은 달러를 발행하는 국가로서 달러의 가치를 유지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미국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금리 인상 정책을 시행하며 이는 달러의 가치를 유지하고 경제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금융위기를 각오하고 막는 이유는 달러 패권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의 안정을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책꾸미였습니다. 이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궁금증을 풀어드릴 수 있도록 압도적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 압도적 부탁드립니다. 압도적 감사합니다.